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소리 성령통신학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새 출발을 공부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제 제4과 물과 건강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새 출발 통신학교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동영상 강의를 잘 따라오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온라인 건강 강좌를 받으시고 건강에 관한 뉴스타트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식하고 물 한 잔이라도 오늘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물을 잘 드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하루에 한두 잔도 드시지 않고 지내시는 편인가요? 현대는 과거에 없던 희귀한 질병은 물론이고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행복한 가정과 개인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 의식주가 변화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식생활이 바뀌어서 만성질환과 생활습관병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쁜 생활과 과중한 업무로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과 고지방, 고단백의 음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토양과 대기의 오염으로 물뿐 아니라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먹거리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수질 오염은 농약과 화학 비료로 인한 중금속 오염, 각종 폐기물, 축산물 폐기물, 각종 생활 폐수 등으로 정말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농약과 화학 비료는 농업 용수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게 농산물과 상수도를 통해서 농축된 중금속을 인간이 먹게 됩니다. 수은은 한 번 인체에 들어오면 약 90년이 지나야 배출되는 인체의 건강에 치명적인 극약이 됩니다. 물이 오염되어서 사람이 섭취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면 물 섭취를 못해 우리 몸은 물 부족 현상, 즉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쯤 되면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약한 바이러스에도 대처하기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됩니다. 유전자가 생명의 질과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보다도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크게 의존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몸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즉 어떤 것을 섭취하는가라는 것과 둘째는 우리가 우리 몸으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즉 두 개념을 다 포함한 단순한 낱말은 바로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바꿀 수 없어도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생활 습관을 잘 들이면 유전적으로 걸리기 쉬운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생활 습관 중에 정말 중요한 물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강새 출발 2권 4과 물과 건강 부분입니다. 에너지를 내지 않는 영양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 비타민, 무기질입니다. 이 물처럼 에너지를 내지는 않지만 체내 대사 조절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은 식품에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량으로도 우리 몸은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 역시 우리 몸에
과잉도 결핍도 모두 건강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 없이는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구 표면의 약 70%가 물로 덮여져 있고 우리 먹는 음식의 약 70%가 수분이며 또 우리 인체도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물이 우리 몸에 많아서 별 중요성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 70%를 차지하는 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사실은 물이 사람의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단번에 느끼게 합니다. 사람이 병들거나 늙으면 침이 마른다고 합니다. 침이 마른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몸의 수분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소액을 만들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의 주성분도 물입니다. 뼈의 마모를 방지하고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데에도 꼭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이것은 물과 인간이 생명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뇌도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약 75%가 많게는 80%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혈액의 대부분도 물이며 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뼈도 심지어는 50 내지 20%까지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쯤 되고 보니 사람에게서 생활 습관은 대단히 중요하고 생활 습관 중에서도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기관들, 신장이나 여러 기관들도 충분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흡을 해야 합니다. 호흡 시에 중요한 공기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물인데 이 물 중에 우리가 하루에 약 900cc에서 1500cc 정도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땀으로, 호흡으로, 대변으로 약 4컵 정도가 배출됩니다. 약 10컵 정도가 하루에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수분을 섭취하는 양은 밥에는 60%의 수분이, 과일에도 90% 내외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로 대략 3컵 정도를 보충하고 체내에서 재흡수로 약 1컵 정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6컵을 배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하루 마시는 물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약 6잔의 물을 마셨습니까?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물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용량을 걸러내는데 그 기능을 신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라고 하는 네프론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는 정말 정교해서 포도당이나 염분, 요소 또는 요산과 아미노산 등을 정확히 걸러내줍니다. 또 세뇨관이라는 곳에서는 그 거름물을 다시 검사해서 재흡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신장을 통하여 걸러주는 물의 양은 약 150에서 200리터 정도가 됩니다. 대단히 많은 물의 양을 우리 몸에서 소리도 없이 그 어떤 정수기보다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 콩팥이라는 기관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약 4만 컵을 마셔야 콩팥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량이 현저히 적거나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속 노폐물들이 몸 밖으로 제대로 배설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물을 습관적으로 마셔서 우리 몸속의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깨끗하고 충분한 물은 삶의 질을 높이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섭취하면 이 물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순환 역할을 합니다. 혈액의 주성분이 물이므로 혈액순환에 대단한 도움이 됩니다. 둘째, 동화작용과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인간의 거의 모든 화학 물질이 용해되는 화학 반응에 물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세포의 신진대사 과정에서도 노폐물을 분해하기도 하고요, 독성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각 세포가 영양소들을 잘 소화하여 흡수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셋째로 배설 또는 운반의 역할을 합니다. 인체에 쌓인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운반하는 역할에 필요합니다. 위장의 연동작용을 돕기도 하고요, 몸의 체온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각종 필요한 기관으로 운반작용을 합니다. 이렇듯 물의 역할을 크게 몇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물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죠. 물과 신체의 건강, 더 나아가 생명과는 대단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인식하시고 깨끗한 물이 주는 알지 못했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봉사라는 책 215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를 물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훌륭한 축복이다. 물을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건강을 증진시킨다. 그것은 인간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음료이다. 세계 3대 장수촌을 다큐멘터리 방송 채널에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수하는 마을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였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각종 스트레스가 감소됩니다. 검증된 금연법으로도 알려져 물을 사용하면 흡연 욕구를 현저하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물은 하늘이 인간에게 주신 보물 중에 하나가 확실합니다. 이와 같이 물은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에서부터 피부가 고와지게 하며 면역력과 신진대사를 증진시켜 장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인체에 필요한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물을 습관적으로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갈증이 난 다음에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세포가 물을 필요로 한 순간에서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지난 다음에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면역력 세포가 활성도가 떨어져서 질병에 1시간 정도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폐단, 즉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습관적으로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누워서 약간의 스트레칭을 하고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난밤 손실되었던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물은 어떻게 마시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물도 마시는 법이 있습니다. 순수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홍차나 커피 등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 종류는 순수한 물보다 몸에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뇨작용을 하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몸에 필요한 칼슘과 같은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서 장기적으로는 만성 탈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설탕이나 각종 화학 첨가물이 함유된 청량음료나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6잔의 물을 마시는 방법은 아침의 기상과 함께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사이에,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사이에,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약 2시간 후에 습관적으로 1컵 내지 2컵 마시면 현명한 물 섭취가 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실 때는 뜨겁거나 찬 물보다는 몸의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천천히 마시며 즐거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마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마구잡이 지하수 개발로 지하수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수원이 오염되고 농업용수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산성비로 약수터도 음용수로는 부적합해지고 있습니다. 바다도 적조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과연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요? 말 그대로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증류수를 마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투여하는 의학적 조처 중에 하나는 링거 주사를 놓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증류수입니다. 증류수와 같이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 몸의 불순물들을 씻어내기 때문에 치료의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깨끗한 물을 마시면 됩니다. 깨끗한 물을 하루 6 내지 8잔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물을 치료 목적으로 잘 사용한다는 것은 다행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천연치료의 한 방편으로 수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 것은 물의 또 다른 활용이라 하겠습니다. 물이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액체, 기체, 고체의 여러 가지 형태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한 분야가 된 것입니다. 온욕으로 몸의 피로를 해소시키며 근육통, 신경통, 관절염 등 통증 부위의 온냉 찜질로 진통 효과와 진정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감기를 예방하는 뜨거운 물에 발에서 무릎까지 담그는 각탕 등 여러 면으로 건강 증진 목적으로 물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자원을 잘 보존하여 건강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짧은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에게 물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생수가 필요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생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의 온갖 갈증 증상을 참 생명수 되신 주님이 해소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원한 영적인 생수를 섭취하셔서 영적 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체의 건강이 수분 섭취와 관련이 있는 것과 날마다 깨끗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 증강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물로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 인식하셨으므로 건강한 마음과 신체를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교재 뒷부분에 있는 제4과 복습 문제를 통해서 들으신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습 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정답을 책 뒤편 표지에 있는 우편 엽서에 기록하여 주시고 기록을 마치셨다면 우편 엽서만 잘 절취하여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은 복습 문제 풀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